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지속적으로 규제 개혁,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업들은 계속해서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규제 장벽을 지적하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환경과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해 다가오는 미래의 간극이 점점 넓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업은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들은 계속해서 만들어내는데 대부분 이들은 과거 제도 하에서는 출시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모든 기업의 규제 완화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정말로 국민에게 편익을 가져다주는 좋은 기술인지, 안전과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정부는 고민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와 미래의 간극은 점점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간극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올해부터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장 처음 도입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유롭게 모래놀이터에서 놀듯이 시행착오가 가능한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혁신 기술의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경우 첫 번째로 테스트를 진행했던 18개 기업 중에 16개 기업이 테스트 종료 이후 서비스를 정식으로 출시해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규제 샌드박스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안전하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근거가 되는 이른바 규제 혁신 5법이 입법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정보통신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의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4월에는 금융혁신과 지역혁신 분야에도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금융혁신, 핀테크 분야에 국한되지 않으며 더 넓은 실물 경제에까지 적용된다는 점에서 다른 선진국들과는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일명 규제혁신 3종 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기업이 제시한 신산업이 적용되는 규제가 있는지, 만일 있다면 어떤 종류의 규제가 있는지를 담당 부처는 30일 내에 확인해 줘야 합니다. 또는 신산업을 제한된 조건 하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안전성과 혁신성이 검증된 신기술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 출시를 허가하기도 합니다. 이때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를 받는 기간 동안 정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 결과를 통해 지금의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지 파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번째로 허용된 신산업은 도심지역 수소충전소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입지가 제한되어 있거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야만 설치가 가능했던 수소충전소를 국공유지 임대 방식을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부여한 것입니다. 국회 앞에 위치한 첫 번째 충전소가 최근 9월에 준공되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소목형 심전동 장치를 활용하는 심장관리 서비스나 비의료기관에서도 소비자가 직접 의뢰하여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좀 더 실생활에 가까운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입영통지서, 국민연금 가입 내역이나 납부 내역을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받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남에서 밤늦은 시간에 택시를 잡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이처럼 승천환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심야 시간대에 한해서 동승이 가능하도록 연계하는 서비스도 규제 샌드박스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에서부터 실생활에 밀접한 편리한 서비스까지 규제 샌드박스가 아니었으면 등장하기 어려웠을 신산업들이 속속들이 세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미래의 신기술과
신산업을 저해하는 해묵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혁신의 결과가 소비자의 후생 감소로 이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물론 규제 특례 심사를 하면서 신산업이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또는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사전적으로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술과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적용된 사업의 경우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부는 테스트 기간 중이더라도 규제 특례를 중단할 수 있도록 사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자가 사전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피해자가 아닌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손해배상 책임 수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처럼 규제 샌드박스의 완성은 혁신적인 사업을 선도하는 또 시도하는 기업의 시장 진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새로운 서비스를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애물을 차근차근 정비해 나갈 때 규제 샌드박스는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산업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제한된 환경 속에서 미리 시험해보고 현재의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검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규제를 하는 정부와 규제를 받던 기업 모두에게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규제 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혁신 성장의 만병통치약은 아닐 것입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에서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규제 개혁 체험도를 조사한 결과 기업의 체감도는 오히려 작년보다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아직 규제 개선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규제 샌드박스 자체를 목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해묵은 규제를 발견하고 고쳐나가면서 결국은 우리의 규제가 4차 산업혁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